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내한테 계명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80대 골프 선배님이 받으셨죠. 어제 오랜만에 카톡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못 치고 마누라 시중만 들고 산다고 푸념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 아내가 말했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날 사랑하면 내가 준 계명을 따르라. 저는 그 말 듣고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 뭔 계명입니까? 첫 번째, 밥상 차려 놓으면 냉큼 달려와 밥상 머리에 앉으라. 두 번째, 여기저기 입던 옷 늘어놓지 마라. 세 번째, 수건을 2개 이상 쓰지 마라. 네 번째, 양말 벗어 뒤집어 놓지 마라. 원래는 지켜야 할 계명이 20가지였는데 불쌍해서 10가지로 줄였답니다. 글쎄 우리 집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집집마다 할머니들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3세 김전무가 골프장에서 배운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웃기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불쌍한 남편들은 일상에서 웃을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오로지 골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드라마 때문에 그나마 웃습니다. 저희 너구리들 중에 고향이 충청도 양반이 2명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72년생이 하나 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다가 청주에서 국민학교를 3년 다니고 온 짝퉁 충청도 너구리가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그 짝퉁 너구리는 영어 반, 한국말 반씩 섞어야 대화가 됩니다. 그 중에 충청도 너구리 중 한 명은 아주 욕을 찰지게 잘합니다. 그 양반들과 골프를 치다 보면 제법 많이 웃는 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충청도 양반이 한참 헤매고 더블 보기를 했는데 누군가 어려운 퍼팅을 해서 버디를 하니까 갑자기 구수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시브랄 이번 홀 좆됐지요.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퍼팅을 하다 조금 짧으면 약해요. 해서 또 웃고 맙니다. 충청도 양반이 저를 큰엉아라고 부릅니다. 가끔 연장 깨지고 말을 안 하고 곤란 사람처럼 있으면 큰엉아 화났나 봐요 하며 넋살을 떱니다. 저는 그러면 큰엉아 화났으니 살살 쳐요라고 맞장구를 치며 웃습니다. 하하, 그 충청도 너구리 한 마리가 싱글핸디인데 가끔 한타를 빼놓고 몇 개 쳤냐고 물으면 보기인 줄 알았는데 파헤지요 합니다. 저는 바로 한 개 더 왜 빼요? 하면 그제서야 생각하고 미안해요 하며 제가 금년에 수술 2번을 하면서 전신 마취 입원을 하면서 맛이 가시요 해서 또 웃습니다. 아무튼 마취 후유증으로 상습적으로 타수가 틀려 확인 사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하, 나이 들어 전신 마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어떤 양반은 대수술을 하며 마취 후유증으로 10대 기억만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너구리들 구성이 정상이 아니고 좀 알딸딸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이면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면 코미디가 되어 너무 재미있어 즐겁습니다. 조금 모자란 사람끼리 아무튼 웃으며 하루가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웃을 일 찾아서 웃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자고 일어나 보니 런닝구가 젖어 있었습니다.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자서인지 침이 흘러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직도 침이 마르지 않은 걸 보니 건강한 신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재미없는 골프 얘기가 아닙니다. 살면서 한 번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갈팡질팡하고 방황할 때 동창이 어떻게 알고 가끔 좋은 글을 보내주곤 합니다. 동창 중에 유난히 지성과 영성이 뛰어난 동창이 하나 있어 그 동창이 가끔 좋은 글을 보내주곤 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빼서 뿌리가 튼튼하도록 논바닥을 말려야 벼가 튼튼해집니다. 우리 삶의 그릇에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글쎄 끝없이 채우려고 했던 김전무. 오늘 이 글을 읽고 반성해 봅니다. 마음에도 저울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열정이 무거워져 욕심으로 기우는지, 사랑이 무거워져 집착으로 기우는지, 자신감이 무거워져 자만으로 기우는지, 여유로움이 무거워져 게으름으로 기우는지,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 변명으로 기우는지, 슬픔이 무거워져 우울증으로 기우는지, 주관이 무거워져 독선으로 기우는지, 마음이 조금 무겁다고 느낄 땐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친구가 보내준 좋은 글을 여유롭게 읽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골프 치면서 욕하고 웃다가도 이런 글 하나 읽으면 또 성찰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묘하죠. 아무리 아는 이가 많고 골프 친구가 있어도 사람이 그리워 가끔 우울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글쎄 막상 입이 심심해 어디다 입을 털고 싶어도 마땅히 털 데가 없어 외롭습니다.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한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떠 있습니다. 유일한 말 동무는 골프에
골프에 미친 너구리 그 양반뿐입니다. 하하. 글쎄 잘못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허전할 때 그리운 사람으로, 삶이 힘들 때나 고달플 때 보고픈 사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생각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까요? 며칠만 지나면 어느덧 2월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세월이 왜 이리 빠른지 그 빠름을 붙잡아 천천히 가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마다 봄이 성큼 다가올 때면 개나리꽃과 함께 윤동주의 시가 왠지 유난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 인생에 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시 속의 질문의 모든 대답에 아니오란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글쎄 지난 한 해야 아주 잘 살지는 못했음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봄이 와서 보니 크고 작은 일로 내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처를 주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김전무는 요즘 하루에 식사를 2끼로 줄였습니다. 한 끼만 줄여도 부엌일이 줄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늘어가는 체중을 줄이고 싶어 하루 2끼만 먹기로 했습니다. 아침을 6시에 먹고 점심 겸 저녁으로 3시경에 먹습니다. 저녁은 손가락만 한 당근을 6개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전무는 제 아내와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 주말에 가끔 식사를 같이 하곤 합니다. 아무튼 어쩌다 보니 우린 인꼬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 골프 썸은 대부분 인꼬 부부가 없는 편입니다. 매우 다정하며 사이가 좋은 부부를 우리는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인꼬는 일본말로 앵무새라고 합니다. 요즘 새로 조인한 선수는 우체국 직원이며 60대 초반 선수인데 부부 관계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글쎄 점잖게 보이는 선수는 자주 다투며 산다고 해서 왜 다투는지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집마다 다투는 사연이 다릅니다. 자기는 마누라가 가스불을 꼭 잠그지 않아 화재가 여러 번 날 뻔했었답니다. 늘 불안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사고 방지를 위해 술을 썼답니다. 화재 사고가 날 뻔했던 과거의 날짜와 가스를 완전히 새지 않게 잠글 것이라고 가스레인지에 3장이나 크게 붙여놓았답니다. 하하. 헌데 아내는 애들한테 쪽팔릴까 봐인지 붙여놓은 메모를 떼어내곤 한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왜 메모를 떼어냈냐고 큰 소리를 내고 다투게 된답니다. 하하. 집집마다 나이가 들며 이상한 이유로 인꼬 부부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꼬 부부 홍보 차원에서 우리는 골프 내기 중에 추가로 인꼬 부부상을 넣기로 했습니다. 전반의 친숫자와 후반의 친숫자가 같으면 인꼬 부부상으로 5불씩 내서 3명이 15불을 별도로 걷어주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하. 전반에 3개 치고 후반에 3개 치면 환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수도 좋아 보이고 인꼬상도 타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인꼬 부부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0대 정도 되면 녹용이나 산삼 같은 보약을 먹어 쇠한 기력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좋다는 녹용 한번 못 먹어보고 견뎌왔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없었지만 치명적으로 눈에 띄게 기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이 눈만 뜨면 걷기 때문인지 다리도 튼튼하고 허리도 남보다 튼튼한 편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날 공을 쳐서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어서인지 머리가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즐기는 만큼 한 달에 평균 골프로 쓰는 돈이 약 800불 정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병원 갖다 쓸 돈 재미있게 놀며 골프에 쓰고 있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아무튼 매달 녹용보다 더 귀한 보약을 800불어치 먹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프 카트를 타도 하루에 적어도 8,000불을 걷습니다. 친구가 매일 재서 오늘은 얼마를 걸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친구는 한때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친구가 미국 와서 2610주 뜯기 달고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350마일을 왔다 갔다 하며 유전에 가서 오일을 퍼다 운반하는 긴 트레일러 기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450불 이상 번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일이 몸을 축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매일 라운딩을 하며 걷고 있어 즐겁습니다. 물론 8시간을 차에 앉아 있어 걷기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친구는 자주 독백을 합니다. 모든 병은 걸으면 낫는다는 제목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병이 나서 치료 차원에서 걸을 게 아니라 건강할 때 걸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을 예정입니다. 글쎄 몇 살까지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손카트를 끌고 구호를 걷는 연로하신 미국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연세를 물으니 90세라고 합니다. 73세 김전무는 오늘도 골프장에 갑니다. 아내한테 개명받고 충청도 양반한테 욕먹고 마치 후유증으로 타수 틀리는 너구리 양반 보며 웃습니다. 가끔 동창이 보내준 좋은 글 읽으며 성찰하고 전화번호부엔 한 사람만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인꼬 부부는 못되지만 가스불 위에
메모 3장 붙여놓고 사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녹용 대신 골프로 800불 쓰며 90세 할아버지 보며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웃을 일 찾아서 웃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걷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해보는 겁니다. 73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채우고 비우는 과정이라는 걸요. 웃으면서 늙는 게 최고라는 걸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웃으면서 늙어갑시다. 그리고 자녀분들 계시면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세요. 아마 맞아 하실 겁니다. 김전무는 내일도 골프장에 갑니다. 여러분은 내일 뭐 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아내가 준 계명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